다른 표정과 다른 목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얼굴로 노래하는 단원들. 그러나 이들의 시선만은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약 올라도 별 수 없죠. 별 수 없죠. 그러면 영영 죽겠지. 지난 6월 국립합창단 제7대 지휘자로 선임된 나영수 예술감독. 그의 지휘봉 끝에서 서로 다른 음색들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1973년 국립합창단 초대 지휘자에 이어 7대 지휘자로 재선임된 나영수 예술감독은 우리나라 전문 합창단 시대를 연 한국 합창사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외국의 소리가 아닌 우리의 소리로 40년의 한국적인 합창을 만들어온 나영수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국립합창단의 보금자리인 예술의 전당 음악당. 합창 연습이 있건 없건 늘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는 나영수 단장. 출근하자마자 그날 하루의 스케줄부터 꼼꼼하게 체크한다. 지난 6월 국립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터라 할 일도 많고 계획도 많다. 그래서 마음이 바쁜 요즘이다. 그냥 국립이 말 그대로 좀 우리나라의 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합창단들에게도 도움이 될지, 내지는 우리나라 합창 음악을 어떻게 해서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좀 광범위하게 그걸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광범위한 일인데 그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하나씩 이제 추진하시려고 계획 중이시죠. 사람들의 목소리를 유심히 듣다 보니 어느덧 목소리를 듣고 인품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나영수 단장. 그가 합창 단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조화임이다. 자신의 목소리가 예쁘다고 뽐내기만 해서는 합창이 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한데 섞여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어울리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합창은 세상살이와 같다. 뛰어난 것을 알리려 하기보다는 조화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합창의 최선임을 평생 신조처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다. 야 소리 날 때 누야 스스로를 능력이 뛰어나기보다 경험이 많을 뿐인 지휘자라고 겸손의 말을 하지만 그 오랜 경험이 단원들의 좋은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한데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야 그래도 야 낫다니까 야 억지로 최상의 하모니를 추구하는 그에게 대강이란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대충 뭐 소리 위주로 하는 그런 합창 음악은 선생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음정 하나하나 또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완전성을 기하는 음악을 하시거든요. 가사 전달의 가장 특징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전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도 저러는 가사구나. 우리 가끔씩 보면 이렇게 분명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광주 시립합창단장인 구천 지휘자가 국립합창단을 찾았다. 스승이자 선배인 나영수 단장을 만나기 위해서인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막역한 사이기도 하다.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합창단을 이끌어가는 CEO로서 또 표상이 되실 것 같아서 국립이라는 하나밖에 없는 국립합창단이라는 인정도 받고 싶고 내한테 주어지는 어려움인데 국립합창단이라는 전문 합창 시대를 맨 처음 여신 분으로서 우리 합창의 뿌리는 어디냐, 그리고 합창 지휘자가 직업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의 지휘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누구였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국립합창단 감독이신 나영수 감독님이 우리 합창계에 있어서 표상이 되시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절 그가 합창에 쏟아부었던 열정은 대한민국의 합창 역사가 되었다. 세월은 화살같이 흘렀지만 첫 공연의 기억만은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젊었을 줄 몰랐네. 이게 예, 지금부터 그러니까 꼭 35년 전이지. 이게 1974년 7월 18일 국립합창단이 창단돼서 1년 후에 첫 창단 연주회 국립극장. 근데 국립합창단은 소위 내 고향 같은 국립합창단 창단 단장이었고 두 번에 걸쳐서 20년 가까이 국립합창단에서 쭉 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한없이 고마우면서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나라의 국립합창단은 총 47개로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 합창이 가야 할 길은 멀다. 합창을 할 수 있는 음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영수 단장이 창작 합창곡을 육성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가요의 그 전형적인 형태는 거의 다 뭐 이제 혼자 부르거나 뭐 근데 그걸 합창으로 불렀을 때 그 색다른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묘미를 대중들한테 들려준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대중들이 합창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음악으로 양질의 공연을 만들고 관객의 발길을 잡아야 한다는 깊은 생각에서이다. 그 서양 노래를 주로 부르는데 아무래도 우리 노래 같질 않죠. 어디인가 남의 거.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의 노래도 내 노래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노래, 우리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대한민국 국립합창단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노래 만들기에 평생을 이제 주력했습니다. 예. 국립합창단의 하루 일정이 끝나고 나영수가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아이고 이제 오신다. 이완이가 왔구나. 잘생겼네. 손자가 놀러 온 것이다. 평소 부부들이 단출하게 살고 있는 집에 모처럼 활기를 띈다. 저는 오질 않았다고 그러고 그 새로 보내준. 그는 얼마 전 오랫동안 대한민국 재직했던 한양대에서 정년 퇴임을 했다. 공모고. 휴식 대신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되었지만 빨리 아직 합창단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수락하게 되었다. 그 국립을 처음 창단할 때 지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이 나이에 하시게 돼서 지금 정신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래도 뭐 건강하시기만 하면은 되니까. 평생 합창과 지휘밖에 몰랐던 나영수 단장. 요즘 그가 푹 빠져 있는 음악은 의외로 재즈다. 딸 윤선 때문이다. 나윤선은 올해 한국 대중음악상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이다. 그래도 딸이 뭐 재즈 했던 건 굉장히 놀라웠긴 놀라웠. 저거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 흑인들이 그 감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얼른 그런 생각.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꼭 그 흑인만 하는 재즈가 아니고 백인들이 하는 재즈도 있고 얘는 이제 한국 여자 앤데 플란사 가서 하는 재즈도 있고 이게 어떻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느냐가 문제지. 모르겠어. 잘 해봐.
나영수 단장은 평생 음악을 하느라 잘 챙겨주지 못한 가족에게 늘 미안하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노고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오랜 시간 묵묵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합창의 역사를 만든 자랑스러운 아버지인 것이다. 닫은 시간에 앞에서 사진. 어렸을 때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뭐 이순신 장군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때도 부모님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닮고 싶고 제 그 모델 인생의 모델이에요. 가족으로서. 아버님 모습은 계속 그렇게 공부만 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정말 이제 커보고 났더니 어느 순간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비슷해 있는 저도 재미가 없고 예. 이렇게 제 음악을 들으려니 너무 쑥스럽습니다. 미연아, 여기 그만 따라할 수 있잖아, 그지? 더 무슨 말이 필요 있을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다. 나영수 단장은 합창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롯이 그뿐이다. 사람 소리라는 게 모든 악기 여러 가지 악기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사람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물주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다른 악기는 사람이 만든 거고. 지휘라는 게 이제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오케스트라다 합창단 앞에서 손 흔드는 사람. 예. 근데 모든 그날 이루어지는 음악에 책임지는 사람. 근데 내한테는 그 지휘라는 것이 그 지휘 행위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바라는 소리, 바라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음악 예술이라는 게 그 시간 예술이 돼서 그 순간순간에 이제 나왔다가 또 사라지고 참 붙잡기 어려운 그런 음악인데, 그러니까 그 음악을 만드는 그것이 무슨 전체 대장이고 이끌고 뭐 박자 적고 하는 그런 기분이 저는 아닙니다. 우리 자연 내 그 리듬이 있고 우리 몸도 우리 호흡, 맥박 이게 다 리듬이 있듯이 음악에도 기본적으로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기계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단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남의 노래 부르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내 노래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불러달라. 그러니까 합창이니까 40명이면 40명이 똑같은 한 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지만은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노래를 불러라. 그걸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합창 역사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합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든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다 이렇게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랬는데, 근데 국립합창단은 처음으로 매일 출근해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성악을 전공한 우수한 졸업생들 모여져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조건이죠, 국립합창단이. 그 합창단을 내가 맡았으니 참 개인적으로 뭐 너무나 저 행운이고, 이게 국립합창단에 하다 보니까 그 연주와 그 전 연주하고는 확연히 어떻게 달라집니다. 아, 이거는 좀 전문적이다. 우리가 또 외국에서 잘하는 전문 합창단 들었을 때 같은 것이 국립합창단에서부터 그 사운드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내보고 그러니까 선구자라. 사실 우리나라 합창음악에 넓게 보면은 다른 선구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전문 합창단, 전문 합창, 거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뭐 선구자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과분하죠. 국립합창단 창단해서 5년 후에 서울시립합창단이 생겼으니까 5년 동안은 1인자고 선구자였죠. 지금은 40여 개 있으니까 거기에 훌륭한 지휘자들 많습니다. 지금은 1인자가 아니고 여러 지휘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제 전문 합창으로는 경력이 제일 많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들을 수 있어도 뭐 제일 잘하는 지휘자가 아닙니다. 잘하는 지휘자 중에 한 자리를 어떻게 겨우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전 처음에는 내가 뭐 만든다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합창 국립합창단이 73년에 창단됐지만 사실 74년 1년 동안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간판은 가지고 있었으되 국립가무단 내 예산으로 월급 받고 그리고 같이 뮤지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었는데, 그걸 이제 그때 다시 이건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각오로 매진해 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저 단원들도 우리가 한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에서 벗어난 일 같은 거를 용서를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불같이 이거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그 노래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두려움 같은 것이 계속 내 뱃속에는 이제 깔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칼 같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모두 한 길로 이제 나가게 이제 만들려고 앞에 서가지고 진두 지휘했으니까 그때 단원들 볼 때는 저 무섭고 불같은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서양 음악의 이게 서양인들이 그 참 수천 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 한 예술이 우리 전 인류의 아주 중요한 재산이죠. 그런데 서양 우리 노래를 한다는 것 때문에 서양 음악을 배타적으로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우리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이렇게 그런 데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국립합창단 창단 연주를 이게 대한민국의 그 국립합창단이니까 외국곡 아닌 우리 작곡가의 곡으로 시작하자 해서 한국 합창곡만으로 그 첫 연주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생각은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곡을 하나씩 고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저녁 음악회를 멋들어지게 꾸밀 우리나라 합창곡이 얼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들한테 부탁해서 새로 만들어낸 곡도 있고, 남성 합창은 없어서 여성 합창을 남성 합창으로 조금 손질해서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우리 노래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꼭 한국 곡만 하는데 두 번째 가니까 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대학생부터 키우자, 작곡가를. 그래서 10년째 계획을 세워가지고 10년 동안 전국 음대 작곡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대학생 작품 발표회라는 걸 이제 쭉 했죠. 울산에 가서는 또 울산의 노래 해가지고 한 60곡을 만들어냈고, 대한민국 창작 합창 축제라는 그런 조직이 생겼는데 제가 그 조직의 위원장인데 거기서도 매년 전국에 있는 시립합창단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곡을 연주하고 매년 책을 이렇게 두껍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을 하나씩 만들어서 곡간에 이제 차곡차곡 좀 채워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보면 살아서 많이 불려질 곡도 있고 또 사장되는 곡도 이제 있겠지만은 100곡을 만들어서 한 곡이 살아남는다면 그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게 참 쉬운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작곡자들한테 열심히 그 사람을 쓰면은 연주될 수 있는 그런 마당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돗자리를 펴놓는 역할이죠. 레파토리가 제일 중요하죠. 지휘자들 흔히 레파토리를 정하면은 90%는 일을 다 했다 하는. 그러니까 그 레파토리도 그저 곡만 20곡 이렇게 나열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다 어떤 시대적인
구분 그리고 그 음악적인 템포, 느낌 같은 거에 대한 매번 레퍼토리 정할 때 꼭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엔 음악회에서는 전체적으로 내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맞는 곡과 그리고 그 순서, 나열 같은 거 등등 참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에서도 그렇고 과학에서도 우리 기초적인 밑바탕이 잘 돼 있질 않다. 음악의 제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건 노래하는 것.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합창은 바로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과학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바르게 부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해서 합창은 마치 이런 음악 여러 가지 이제 분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해서 기초과학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초과학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무슨 눈에 보이는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조금 신경을 덜 쓸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가장 음악의 기본적인 노래, 합창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 각층에서도 그걸 좀 신경 써달라 하는 이야기죠. 모든 예술가가 부닥치는 문제가 대중성과 특수성입니다. 합창 연주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는 시립합창단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해되고 좋아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보통 이제 멋있고 명곡 뭐 그런 걸 모두들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시립합창단은 대중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시립합창단 지휘자들한테는 이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국립합창단이 창단되면서 초대 단장 겸 상임주의자가 됐는데 내 일생의 일대 전기였고 그리고 또 제일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결과도 참 영광스러웠고 초대 3대 한 20년 가까이 했었는데 또 어떻게 15년 5개월 만에 다시 또 국립합창단의 예술감독으로 일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초창기 때 국립합창단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요즘 또 이제 밤잠을 설칩니다. 과연 잘 이거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 능력이 과연 따라갈 수 있겠는지 그런 심정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낙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월사금을 계속 내질 못해서 대구에서 피난민 수용소에서 이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첫 음악 시간인데 그 음악 선생님이 노래를 가르쳐주고는 우리 클래스 중에 어느 한 학생 보고 너 노래 좀 불러라. 이 친구가 끝까지 노래를 하질 않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간청하다시피 하는데 노래도 안 하고 그래서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수업 끝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가서 네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노래하라고 부탁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건 너 뭐냐? 그때 옆에 친구들이 그럼 다음 시간에 네가 해봐 뭐. 하여튼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 음악 시간인데 딱 끝나고 났더니 이 선생님이 또 그 친구 보고 노래 하라고 하고 그 친구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친구들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야 나영수 내가 좀 노래 해봐라. 그 큰 소리는 쳐놨겠다. 할 수 없이 노래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성악을 전공해라. 그러니까 그게 일단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합창 반에 들어갔죠. 교회 중학교 2학년부터 거기 친구들 권유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그 조그만 오르간이 있었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노래하는 조금 능력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소위 주위에서는 저 노래 잘하는 애 뭐 이런 소리는 들었고 그러나 음악을 음대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너무나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참 힘들었죠. 그건 도대체 내가 배워본 적 없던 이태리 같은 걸 그저 발음만 익혀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래서 노래하면 학점은 실기가 A 학점 나오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부르는데 그런 갈등 그게 참 많았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사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어렵게 그 등록금 대주는 부모님 생각 때문에 또 보면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음악대학을 이제 끝까지 마치긴 마쳤죠. 예그린 악단이라고 그때 61년도에 생긴 거기 합창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어떻게 그 다음에 서울 민속 가무단이라는 거 생겼는데 그게 어떻게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나를 지휘시킨 사람도 참 답답한 사람이고 나도 답답했는데 그저 합창단의 반장쯤 되는 거라고 지휘자라는 자리가 그래서 그 당신 좀 하시오. 나는 또 지휘자 되면 월급을 좀 더 준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지휘의 꿈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2년도부터 오늘날까지 합창 지휘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예그린은 내가 그 방향을 바꾸는데 참 이제 중요했던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단원이고 난 지휘자고 내 집은 약수동이었고 금호동. 그래서 와서 그 약수동에서 같이 버스 타고 가게 되는 거라. 이래 매일 그렇게 출근은 이제 같이 하게 되고 내가 4학년 때 그때 기억난데
1학년 학생인데 참 훤하게 생겼구나 하고 그때는 그래 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그레 낙단에서 지휘자 그리고 단원 관계로 이렇게 지나면서 자주 이제 만나고 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되고, 예. 실제 하여튼 직장이 없을 때 결혼은 했고 했는데 그때 아주 조그맣게 방송국이라는 나라에서 조그만 이제 수입이 있었는데, 그때 첫 애가 이제 날 때 됐는데 배가 부른데 참 걱정하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준비 다 돼 있다고. 이거 어떻게 준비했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결혼 폐물을 그걸 이제 다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애 낳고 이런 준비를 했는데, 집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내한테 금전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예 처음부터 참 경제적으로는 조건이 나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각오가 돼 있었는지 전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질 않아서, 사실 나는 좀 그런 집 사정을 잘 모르고, 본인은 참 고생스러운 게 많았겠지. 근데 내한테 그런 게 어렵다, 고생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참 고맙게 생각하죠. 늘 좀 편안하게 해주고, 말하자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는 뭐 잘 참지를 못하고 뭐 화가 나면 막 음악이 뭘 안 됐다거나 그럴 때 그렇게 화를 내신대요. 그래서 단원들은 아우 선생님 무서우시죠 그러는데 집에서는 전혀 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불만이 있을 것도 같은데 불평 불만을 안 해요. 정말 그런 건지 불만이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자기 건강을 잘 신경을 안 쓰는 거. 어떤 때는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그러고 보니 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네 이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점점 그게 걱정인 거지. 그게 불만인 거지.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점심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신다. 대학교 때 그때 쌍송 콩쿠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졸업하더니 어디 회사에 취직했었는데 몇 달인가 하여튼 1년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 할 거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만둔 것 같고, 걔한테 여러 군데서 그때 유혹이 있었어요. 뮤지컬 좀 하자. 주인공 해달라면. 근데 본인은 이게 자기가 할 거가 못 된다 하는, 자기가 연기 공부도 안 했고 무용도 특히 안 했고 노래만 좀 한다는 걸로 뮤지컬 배우 된다는 거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공부해야 되겠다. 본인은 처음에 불란서를 택한 거가 쌍송 콩쿠르에서 대상 받았기에 그거 공부할 생각이었던 모양이라 거기 가 보니까 그건 또 자기가 살 때 이건 내가 할 거 아니구나.
그러다가 어떻게 재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대로 어려움이 많았겠죠.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재즈하면 그 흑인 재즈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그 흑인 같이 내보려고 아마 애도 쓴 것 같은데 그 학교 교장 선생이 넌 그러지 말아라. 넌 내 목소리로 해라. 그런 데서 힘 얻어가지고 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하여튼 한다는 얘기만 듣고 참 놀랬지. 나는 별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악적으로 그 한두 군데 호흡 문제라든가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왜냐면 재즈는 내 딸애가 내보다 훨씬 잘하는 분야고 합창에 대해 내가 뭐라고 말해야겠지만은 그래서 그저 하나의 그러니까 소리로서 성악 소리로서 어떤 때 한두 마디 하지 그런 이야기가 나. 그래서 이 곡은 참 좋구나. 저 곡은 좀 뭐 힘들다. 뭐 그런 정도. 사실 저나 제 동생이나 그 뭐 대학교 때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저희는 물론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이렇게 뭐 서클 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음악을 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직업으로서 상상을 하지 않고 그게 전공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저희 둘 다 음악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나이 먹고 그냥 미리부터 했으면 돈도 아끼고 참 좋았을 텐데 나이 들어서 저희는 둘 다 그 음악을 하기로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정말 제 아들 나이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무대에 서 계셨던 거를 이제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뭐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나이쯤 되면은.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 나이에 다시 또 이제는 일을 모두 접고 끝낸다 하다가 또 어떻게 일을 맡았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그거 하는 것 뿐이지 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내 뒤를 이을 사람 어떻게 잘 기회를 만들어 주느냐 하는 무슨 후계자라고 내 지명해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서 기회를 자꾸만 이제 줘서 부각시키게 해주는 거. 그리고 내가 항상 떠들었던 우리 노래 만들기. 그러면서 하여튼 남들한테 감동 줄 수 있는 노래를 참 이제 많이 부르고 싶은 거. 언제까지 부르게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거지 뭐. 과거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잘 또 할 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미래 하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우리 노래가 세계의 노래로 거듭나게 하고자 지난 35년 동안 굳건히 한국 성악을 지켜온 우리 합창의 거목 나영수. 그의 지휘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 속에는 기막힌 기술을 뛰어넘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조화의 힘이 담겨 있다. 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소리로 표현해내고자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아끼지 않았던 나영수. 그의 땀방울들이 큰 물결이 되어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 뻗어나가고 있다.